안녕하세요. 공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된 채무의 종류 및 성질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확인된 채무의 종류 및 성질 중 개인회생 채권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는 것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채권의 채권자 목록 기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양이 많은 관계로 두 개의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영상으로 전환합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은 채권 현재액 총합계, 원금의 합계, 이자의 합계, 담보부 회생 채권액의 합계, 무담보 회생 채권액의 합계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밑에 개별 회생 채권의 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 개인회생 채권과 관련하여 특이점이 있는 채권들의 경우 부속 서류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 합계액 총합계, 원금의 합계, 이자의 합계, 담보부 회생 채권액의 합계, 무담보 회생 채권액의 합계와 관련된 부분은 하단의 개인회생 채권의 내역, 부속 서류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내용의 결과를 기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채권의 내역에는 개별 채권의 발생 원인, 채권의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으로 부속 서류가 있는데요. 부속 서류 1은 별채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인데, 여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 관련 내역을 기재합니다. 부속 서류 2는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인데, 채권의 전부 및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부속 서류 3은 전부 명령을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부속 서류 4는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등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의 분류 및 특성에 관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하는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밖에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으로는 국세 및 가산금, 지방세 및 가산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는 채권이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금,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에 따른 징수금은 우선 징수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으로 보아야 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세라고 하겠는데요. 조세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 납부기한이 도래한 채권인지 여부에 따라 기재 여부가 틀려집니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기재하는 것인데, 변제계획안에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변제계획안에서도 기재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고 수시로 변제해야 합니다. 일본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자 목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에 대한 가산금, 중과상금, 가산세 등도 원금에 포함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료는 연체료 역시 원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 개시결정 후 과상금, 중과상금의 경우는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하므로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을 기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도 경험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료 2021년 1월부터 3월경까지의 금액 50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연체료가 5만원 붙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권 번호 기재하고 채권자 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입 내역을 발급해 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기재하고 채권 원인으로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경까지의 건강보험료 미납분이라고 기재한 다음 원금으로 미납보험료 50만원과 연체금 5만원을 합한 55만원을 채권 현재 원금 부분에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담보부 채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부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부속 서류 1을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내용이 좀 많아 부속 서류의 작성과 관련한 별도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부 채권의 개별 채권자 목록과 관련한 작성 방법을 예시를 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금이 3억, 연체이자가 2천만원이라고 하고 대출일자는 2020년 6월 5일경이라고 한다면 채권번호 기재하고 대출하여주는 은행을 채권자명으로 기재하며 채권의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2020년 6월 5일경 주택자금대출계약과 대출계약상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 채권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잔존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재하고 나서 원금과 이자 산정 근거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채권 현재액 부분에는 부채증명서상 잔존 대출원금과 연체이자를 각 나누어 기재합니다. 이번에는 보증이 있는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 등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을 받은 경우 보통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신사와 관련하여서는 단말기 할부대금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돈을 빌리면서 제3자가 보증 내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제3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보증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보증이 있는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의 기재례에 따라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증이 있는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의 기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개 저축은행으로부터 2021년 7월 5일 2천만원을 대출받아 일부 변제하여 원금 1,800만원이 남아있고 연체이자가 100만원인 경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입니다. 먼저 대출을 받은 저축은행을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의 기재례에 따라 작성합니다. 기재 방법은 담보부 채권의 기재 방법과 동일하고 다만 부속 서류 일부분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주채권자인 저축은행을 기재한 다음 주채권자 저축은행 채권번호의 가지번호로 서민금융진흥원을 기재하고 채권의 원인에는 해당 주채권자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채무임을 기재합니다. 이번에는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의 기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이 있는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 작성례 중 주채권자 저축은행 부분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법비용 등 기타 비용, 가지급금은 원금에 포함시켜서 기재합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문제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보험사 대출금입니다. 보험사 대출금의 경우 신용대출만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합니다. 약관대출의 경우 보험사가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 약관대출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입니다. 견해의 대리분이 있으나 비면책 채권도 포함하여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에서 발간한 개인 파산 회생신무책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면책 채권은 면책 결정 후에도 별도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개인회생 면책 후
변제하여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개인회생 신청 실기 여부를 본인이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의 경우 네이버 블로그나 지식인에서 비면책 채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나 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중 개별 채권을 기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개인회생에 있어서 채권의 종류 및 특성을 안다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중 부속 서류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상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였습니다.